오늘 정말 좋았어요. 내일도 그 시간에 괜찮아요. 깊은 밤, 며느리 정은이의 속삭임이 방문 틈새로 새어나왔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들려오는 달콤한 목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말. 들키면 절대 안 돼요. 아무도 모르게 조심할게요. 작은 웃음소리까지 섞여 나올 때 저는 복도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이런 말투로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 정말 불륜이라면. 아니, 불륜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과연 우리 집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오후 2시 30분. 점심 설거지를 마친 며느리 정은이가 부엌에서 나옵니다. 아내 순자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정은이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었어요. 예의 바르고 성실한 며느리였죠. 평소에 정은이는 수수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한 옷차림, 조용한 말투. 28살 젊은 여자치고는 너무 소박해 보일 정도였어요. 하지만 오후만 되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님, 잠시 방에 들어가 있을게요. 30분 후 나타나는 정은이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립스틱을 바르고 아이라인을 그리고 평소 입지 않던 세련된 블라우스와 하이힐까지 신고 나왔습니다. 3시 40분. 시계 바늘이 그 시간을 가리키면 정은이는 어김없이 현관을 향했어요. 산책 나갔다 올게요. 운동 좀 하고 올게요. 마트에 다녀올게요. 핑계는 매일 달랐지만 시간과 차림새는 늘 똑같았습니다. 산책에 하이힐을, 운동에 블라우스를, 마트에 장바구니도 없이. 뭔가 맞지 않았어요. 저녁 7시 반이면 정은이는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성호가 퇴근하기 바로 직전이었죠. 흐트러진 머리카락, 번진 립스틱, 상기된 뺨. 그리고 때때로 풍기는 낯선 향까지. 아버님, 저녁 준비할게요. 재빨리 방에 들어갔다 나온 정은이는 다시 평소의 소박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에 쫓기듯 부엌으로 달려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냄비 뚜껑 여는 소리, 접시 놓는 소리가 유난히 바빴어요. 오빠, 저녁 드세요. 성호가 들어올 때면 언제나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피곤하다며 자리에 앉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정은이는 달랐습니다. 자꾸 시계를 보고 성호의 눈치를 살피고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정은이는 좋은 며느리인데. 하지만 50년 넘게 살아오며 터득한 직감이 계속 경고하고 있었어요. 창밖 달빛이 희미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죠. 혹시 우리 집에도 내가 모르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그림자는 곧 제 눈앞에서 정체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은이가 차려준 아침상 앞에서 그녀를 유심히 봤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잠을 설친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어딘지 조심스러웠어요. 제 시선을 의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정은이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부끄럽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작은 균열이 점점 벌어지듯 의심의 씨앗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은이의 규칙적인 외출은 계속됐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계였어요. 정은이가 자꾸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부터 점심까지는 평범했는데 오후만 되면 달랐어요. 벽시계를 보고 손목시계를 보고 또 보고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약속 시간에 쫓기는 사람 같았어요. 두 번째는 돌아올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정은이는 거실로 바로 오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야 평상시 표정으로 나타났죠. 아버님, 저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전 몇 초 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어느 날은 더 확실한 걸 봤습니다. 부엌 쓰레기통에서 구겨진 ATM 영수증 발견했어요. 정은이가 언제 그런 큰 돈을 찾았을까요? 우리 집 생활비는 모두 카드로 쓰는데 말이에요. 현금이 필요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저녁 정은이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정은아, 요즘 어디 나가니? 정은이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국그릇을 들던 손이 말이에요.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아요. 답답해서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외출이 아니구나. 정은이는 도대체 뭘 그렇게 숨기고 있는 걸까? 밤 11시. 화장실에 가려다 복도를 지나는데 정은이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내일도 하고 싶어요. 그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누구와 그런 대화를 하는 걸까요?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다시 들려오는 속삭임. 들키면 안 돼요. 제가 조심할게요. 낮은 웃음소리까지 섞여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내 며느리가 저런 말을 하고 있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은이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집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목소리. 순자야, 어떡하냐. 내가 그토록 아꼈던 며느리가 이런 짓을 하고 있어. 다음 날 오후 정은이가 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은이를 따라가 보기로. 3시 40분 어김없이 집을 나서는 정은이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 나섰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선글라스까지 썼어요. 70평생 이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정은이는 평소와 다른 길로 향했습니다. 동네를 벗어나 번화가로 가는 길이었어요. 산책이나 운동과는 거리가 먼 방향이었죠. 버스 정류장에서 정은이가 버스를 탔습니다. 저도 뒤따라 탔어요. 다행히 사람이 많아서 들키지 않았죠. 정기가 앉은 자리에서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가끔 미소까지 지으면서 말이죠. 10분쯤 지났을까요? 정은이가 일어났습니다. 시내 중심가 근처였어요. 내려서 보니 저 앞에 대형 호텔이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외관의 특급 호텔이었죠. 설마 그곳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정은이는 망설임 없이 그 호텔을 향해 걸어갔어요. 가슴이 쿵쾅쾅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어요. 이럴 리 없어. 분명 다른 곳으로 가는 거야. 하지만 정은이는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지켜봤어요. 로비에서 정은이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꾸 시계를 보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키 큰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나이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죠. 정은이가 그 남자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던 수줍은 미소와는 전혀 다른 밝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어요. 남자도 정은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호텔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근처 벤치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정은이가 정말로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니, 2시간이었을까요? 시간 감각을 잃었어요. 그때 호텔 로비 쪽에서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정은이와 그 남자였어요. 둘은 나란히 걸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손에서 작은 봉투가 정은이에게 넘어가는 걸 봤어요. 정은이가 그 봉투를 받아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죠. 남자와 호텔, 그리고 은밀하게 주고받는 봉투.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요?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자가 그토록 아꼈던 며느리가, 성호가 믿고 있는 아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정은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성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정은이를 직접 추궁해야 할까?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 집에 도착했을 때 정은이는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아버님, 저녁 준비 거의 다 됐어요. 정은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연기로 보였어요. 제가 다 봤는데도 태연하게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지옥 같았어요. 정은이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지만 한 숟가락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고 있었어요. 자신의 아내가 몇 시간 전에 다른 남자와 호텔에 있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정은이는 평소처럼 반찬을 권하고 성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우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부터 정은이를 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은이가 차려준 아침상 앞에 앉았지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정은이는 평소처럼 반찬을 권했지만 그 모든 행동이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아버님, 입맛이 없으세요? 몸이 안 좋으신가요? 걱정스럽게 묻는 정은이의 목소리조차 이제는 연기 같았어요.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은이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평소처럼 웃으며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다음 날 성호가 출근한 후 정은이와 둘이 남았을 때 넌지시 떠봤어요. 정은아, 요즘 자주 나가는 것 같던데. 어디서 뭐 하니? 정은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냥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그래요. 무슨 친구야? 나도 알 만한 사람이니. 아, 그냥 동네에서 알게 된 분이에요. 아버님은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눈빛만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눈빛이었어요. 그날 오후 정은이가 또 외출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꾸몄어요. 새로 산 듯한 원피스를 입고 목걸이까지 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뒤를 따랐어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더 멀리서 말이죠. 정은이는 이번에도 똑같은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번째 목격이었지만 여전히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충격이었어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만남이라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이번에는 두 사람이 호텔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은이는 그 남자와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손짓 발짓까지 생기가 넘쳤습니다. 반면 집에서의 정은이는 어떤가요? 조용하고 차분하고 때로는 우울해 보이기까지 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어요. 우리 가족과 있을 때는 의무감으로 생활하면서 정작 행복은 다른 남자에게서 찾고 있다는 것 같았거든요. 1시간쯤 지나서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남자가 정은이에게 뭔가를 건넸어요. 봉투가 아니라 작은 상자 같았습니다. 선물까지 주고받는 사이구나. 정은이가 그 상자를 받으며 수줍게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성호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어떻게 말하죠?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드디어 결단을 내린 날이 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저는 정은이를 불렀습니다. 정은아, 나랑 좀 이야기하자. 정은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뭔가 예감한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앉아. 할 이야기가 있다. 정은이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손을 떨고 있었어요. 정은아, 나는 다 알고 있다. 정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오후에 어디를 가는지, 호텔에서 남자와 만나는 것까지 다 봤다. 정은이가 얼굴을 완전히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후드득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정은아, 나는 이 집을 지키고 싶었다. 순자가 그토록 아꼈던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아닌지 걱정됐어. 아버님, 오해예요. 그럼 설명해봐.
매일 그렇게 꾸미고 나가고 밤에 몰래 전화하는 건 뭐니? 정은이가 더욱 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성호가 돌아온 거였어요. 출장이 일찍 끝났나 봅니다. 아빠, 정은아, 너 왜 울어? 성호가 거실로 들어와 상황을 봤습니다. 성호야, 잘 왔다. 아빠가 좀 걱정되는 게 있어서 정은이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무슨 걱정이세요? 내 아내가 매일 오후에 호텔을 드나들고 있다. 내가 직접 봤어. 성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은아, 그게 정말이야? 정은이가 고개를 들었지만 말을 못했습니다. 정은이가 일어나더니 가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뭔가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호텔 직원 유니폼이었어요.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진단서와 병원비 납부 확인서였어요. 저 호텔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친정아버지 수술비 때문에요. 저와 성호는 동시에 눈이 커졌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암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몰래 일을 시작한 거예요. 정은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 남자는 매니저님이에요. 일 배정해 주시고 급여 주시는 분이에요. 호텔 웨딩홀에서 서빙 일을 했어요. 성호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은아, 왜 말하지 않았어? 제가 어떻게 말해요? 오빠는 벌써 이 집 생활비며 아버님 용돈이며 다 감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 친정 일까지. 그때 정은이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그런데 감사해요. 감사하다니? 아버님이 저를 걱정해 주셔서요. 저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셔서 지켜주려고 하신 거잖아요. 정은이의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구라도 아버님처럼 생각하셨을 거예요. 며느리가 수상하게 행동하면 걱정되는 게 당연하죠. 그날 밤 우리 세 가족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호가 먼저 말했어요. 정은아, 미안해. 내가 그런 걸 혼자 감당하게 해서. 아니에요, 오빠.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리고 정은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고마워요. 고맙다니. 아버님이 그만큼 저를 아끼셨다는 뜻이잖아요. 진짜 딸처럼 걱정해 주신 거고요. 정은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친정아버지는 아프시고 제가 의지할 곳이 없었는데 아버님이 저를 지켜주시려고 했잖아요. 성호가 말했어요. 장인어른 수술비는 내가 책임질게. 정은이가 더 이상 혼자 짐을 지지 않도록. 맞다. 정은이 아버지는 내 사돈이야. 당연히 우리가 도와야지. 며칠 후 우리는 함께 정은이의 친정에 갔습니다. 사돈어른께서 많이 야위어 계셨지만 우리가 병원비를 도와드린다고 하자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셨어요. 몇 주 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느 날 정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호텔에서 일할 때 힘들었던 건 일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가 힘들었니? 가족들한테 말 못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특히 아버님이 걱정하시는 걸 보면서도 설명을 못 드리는 게. 그래서 아버님이 진실을 캐내주셔서 다행이에요. 덕분에
이제 숨길 게 없어졌거든요. 성호도 맞장구 쳤어요. 아버지가 안 그러셨으면 우리가 언제까지 모르고 지냈을지 몰라요. 정은이도 혼자 계속 고생했을 거고. 그날 저녁 세 식구가 함께 앉아 저녁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정은이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편해졌어요. 더 이상 숨길 게 없으니까. 아버님, 오빠 모두 제 편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순자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아꼈던 며느리가 이렇게 좋은 딸이었구나. 나도 이제 알겠어. 때로는 걱정이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의심이 더 확실한 믿음이 되기도 하고요. 가족이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정은이는 제가 걱정해줘서 고마워했고, 저는 정은이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성호도 아내와 아버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됐고요. 우리는 오해를 통해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은이는 매일 아침 밝은 목소리로 말해요. 아버님, 오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순자야,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 내가 보내준 딸 덕분에.